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등비급수. 자, 급수라는 게 뭐라 그랬죠? 수열을 합의 꼴로 연결해 놓은 것. 수열의 합. 얘를 표시한 것. 표시한 식. 그러면 등비급수면 등비수열을 합의 꼴로 연결해 놓은 게 등비급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등비수열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5분의 1. 5분의 1의 제곱, 5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는 등비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일반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1의 n승,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0으로 가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할 거는 급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급수에 관한 식을 만들어 주자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부터 계산을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의 목표가 바로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 등비급수가 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하는 얘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하라 그랬죠, 우리? 그렇죠.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Sn은 초항이 5분의 1이고 공비가 5분의 1이다. 나누어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그리고 1 마이너스 공비의 n승, 이렇게 되어지네요. 정리해보면 5분의 4에 5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에 1 마이너스 5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이게 n번째 항까지 합. 무한급수에서 부분합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그 부분합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자, 두 번째 단계 n번째 항까지 합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면 된다. 이게 바로 무한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결과라 그랬어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4분의 1에 1 마이너스 5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럼 남는 게 뭐야? 얘만 남네. 그래서 결과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참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등비급수를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등비급수에 n번째 항까지 합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것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 바로 이것의 합이 만들어지게 된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던 이런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꼴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이라는 거는 사실상 공식이죠. 자, 일반형 수열 AN을 줬어요. 얘가 초항을 A로 하고 공비를 R로 하는 수열이라고 합시다. AR 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서 AR에 n-1승,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한급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몽땅 다 플러스 기호로 연결이 됐을 때다. 이렇게. 그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일반적인 형태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 자, 스텝 1, SN을 먼저 좀 계산을 해보자.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명확하게 얼마다라고 나왔는데 여긴 공비가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냥 R이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때로 나눠서 할 겁니다. 공비가 1이 아니면 1-R 초항에 1-R의 항수 n승, 이렇게 쓰여지게 돼요. 그런데 공비가 1이면 몽땅 다 A네. 여기까지를 살펴보니까 항수가 n개예요. A가 n번 반복된다.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이게 지금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극한값을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식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승꼴,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리미트, 여기에 리미트. 그죠? 이거부터 먼저 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초항에 대해서 초항이 무한히 있는 거니까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 발산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발산. 그러니까 무한등비급수에서 공비가 1이면 무조건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비가 1이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통상 4가지 경우로 나눈다고 얘기했었잖아. 공비가 크기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일 때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했네?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3가지를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좀 보세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R의 n승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뭐로 가는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 돼버리겠다. 발산. 이게 어디로 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이 분명치 않은 거를 우리가 기준 삼아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발산.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예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이거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다? 아, 이거는 합이 있네요. 1-r분의 a.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비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진동한다? 그럼 전체는 진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발산. 이렇게 되어져 버리네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일일 때 발산 또는 이런 값으로 수렴, 발산. 자, 그러면 합을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 자, 이 경우가 중요하다. 이 경우가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에만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렴값은, 극한값은 1-r분의 a다. 등비수열은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에만 합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간단하죠? 근데 앞에서 했던 거하고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가 헷갈립니까? 자, 등비수열일 때하고 등비급수일 때하고 수렴 조건이 달라요. 그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각각의 조건은, 등비수열은 공비의 크기가 -1부터 1까지 범위가 또는 1일 때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등비급수는 어때요? 1일 때는 빠집니다.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에만 합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됐죠?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피에서도 등비급수를 계산하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을 구하라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으니까 등비급수에 관한 예문을 또 몇 개 한번 봐야 되겠죠. 조금 간단한 거, 조금 생각 좀 해야 되는 거, 2개의 예문을 준비를 했어요. 자, 하나는 이런 거. 6의 n승분의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꼴을 가지고 있는 수열. 이 수열의 무한급수값은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조금 전에는 리미트 아래 n승꼴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런 게 나오니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측에 있는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구조죠. 6n승분의 2의 n승이면 3분의 1의 n승과 같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플러스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1의 n승과 같다. 즉 우리는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 있는데 그것에 1부터 무한대까지 합을 계산을 해봐라. 이런 문제가 돼버리는 거네요. 시그마 기호가 여기로 각자에 붙을 수 있다고 그랬나요? 얘 공비가 -1부터 1까지 있잖아. 그죠? 얘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각자는 합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시그마 기호가 분리돼서 쓸 수 있는 거죠. 시그마
3분의 1의 n승 플러스 시그마 2분의 1의 n승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분류해서 쓸 수 있다. 수렴하는 경우에는 자 얘는 그러면 초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초항 이렇게 돼버리네요. 플러스 1 마이너스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초항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나요? 자, 3분의 2분의 3분의 1이네. 2분의 3. 그렇죠? 거기에 2분의 3인가요?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네요.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이죠. I'm sorry. 선생님 지금 정신이 없네요. 2분의 1. 그래서 결과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됐죠? 약간 응용이 됐어요. 약간.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조금 신경질 나는 문제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시그마 n equal to 1서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3분의 1의 n승하고 사인 2분의 n파이. 갑자기 신경질 나죠? 상가함수 나오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가함수 자주 접하면 별거 아니에요. 쉬운 거니까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n의 값이 1이 들어갈 때 각자가 지금 따로따로 변해요. 얘만 보면 등비 수열인데 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수열의 구조를 각자를 따로따로 한번 봅시다. 얘는 1이 들어가면 3분의 1, 2가 들어가면 3분의 1의 제곱, 3이 들어가면 3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요. 그죠? 하나 더 쓸까요?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가요. 별거 아닌데, 그죠? 그 다음 얘를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얘는 지금 보니까 n의 값이 1이 들어가면 사인 2분의 파이네. 사인 2분의 파이면 얼마예요? 1이다. 그죠? 1이에요. 2가 들어가면 사인 파이 0이죠? 0. 3이 들어가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네. 4가 들어가면 사인 2파이. 그러니까 0이 되어져 버리죠. 0이 되어져 버리는 거고 5가 들어가게 되면 2분의 5파이. 2분의 파이와 같은 값이죠. 1.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오는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1, 0, 마이너스 1, 0, 1 이게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는 0,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식의 구조는 이렇게 곱해진 거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열의 형태를 잘 모를 때에는 이렇게 귀납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좀 해보세요. 해보면 전반적인 구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써보면 원식이라고 합시다. 자, 원식은 이거 더하기 얘 0 필요 없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0 더하기 3분의 1의 5제곱. 그러고 또 요거 나오네요. 마이너스 점점점 이렇게 간다. 그래서 보니까 초항이 3분의 1이고 거기다 얼마를 곱하면 얘가 될까? 여기 지금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죠. 쏘리.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을 곱하면 이게 나와요. 거기다 또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초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인, 즉 마이너스 9분의 1인 등비급수입니다. 자,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9분의 1 분의 초항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9분의 10인가요? 9분의 10, 3분의 1. 그러니까 결과는 10분의 3이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죠? 자, 지금 식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공비가 이런 규모인 그런 등비급수다. 그래서 나머지는 수식에 넣고 산수 계산만 잘하면 돼요.
그 선생님이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서 자꾸 이런 데서 틀려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려면 역시 산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이런 예문을 풀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서 많이 건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자, 등비급수가 2분의 2-x 플러스 4분의 2-x의 제곱 8분의 2-x의 세제곱. 자, 이렇게 나가는 등비급수를 줬어요. 자, 이런 등비급수를 줬다. 이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될까 하는 문제예요. 자, 앞서서 얘기했던 거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려고 한다. 공비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그죠? 공비가 크기가 1보다 작아야 된다. 그 일반적으로 그 합이 있다면 1-r분의 초항 a다.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등비급수가 있다. 걔가 수렴할 조건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공비만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비 얼마인가 보세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려면 2분의 2-x가 곱해진 거고, 이거에다가 또 2분의 2-x가 곱해져서 이거. 그러니까 공비는 2분의 2-x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크기가 1보다 작아야 된대요. 즉 2분의 2-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2-x가 2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0부터 4까지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등비급수가 있다면 이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이 범위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처음에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